(6월 18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FOMC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3%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83%, 0.7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미 연준의 FOMC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은 0.35%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54%, 1.08% 상승했습니다. 6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51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인 4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 이후 무려 7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웃돌며 최근 다소 주춤거리던 주택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6월 뉴욕 제조업 경기는 7.8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 달 만에 다시 0을 넘어서며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G8 정상들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막을 올린 정상회담 첫날 글로벌 경제와 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한 뒤 글로벌 경제 전망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 긴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둔 관망 심리가 강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7일째 이어지면서 결국 또다시 0.2%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2% 이상 내리면서 장중에는 520선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지수, 주택 지수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다만 미국 증시는 장 막판 1시간 정도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버냉키 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 정도 올랐고 그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도 1% 이상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내용 들어보면서 오늘장 전략,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 2% 이상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52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은 이렇게 6월 들어 10%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마저 붕괴하면서 추세적인 하락 기조에 들어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자세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마감부터 정리를 해보고 코스닥 얘기해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장중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때문에 잠깐 출렁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빨간불은 유지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잔존하는 시장의 분위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대감이 잔존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만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오늘의 추가적인 연계된 상승 자체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오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올랐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벌써 매수적인 부분이 좀 더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18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연준의 회의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버냉키가 과연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의지를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현재 상황 자체를 좀 더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경제지표의 호조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시장의 분위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7.84를 기록했습니다. 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면 경기 축소를 나타내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장 국면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는 바로 0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84를 나타내면서 그만큼 확장되는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의 주택 경기 신뢰도는 여전히 7년 내 최고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 경기 자체는 되돌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보듯이 건설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려면 시간이 계속적으로 걸리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미국의 건설 지수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시세적인 부분 자체가 벌써 경기 회복 국면에 다다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락으로 어느 정도 주택 경기가 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 순환주가 오늘도 급등세를 좀 이루는 모습 나타났었고, 주요 종목군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넷플릭스라는 종목군이 상당히 7%대 급등을 좀 나타냈는데요.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하지만 지금은 드림웍스라는 애니메이션 계약사와 어느 정도 판권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던 점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거의 16% 이상 코스닥이 오르면서 588 고지까지 바라봤었는데요. 6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추기 상당히 힘들겠죠. 일단은. 맞추기 상당히 힘든 코스닥의 시장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4월에서 6월 사이는 원래 좀 테마주들이 조금 더 극성을 보이는 시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테마주의 좀 더 수급적인 분위기가 다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그쪽을 좀 쏠린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테마주의 특징이 지금 시장 분위기는 큰 종목군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 1000억이 넘는 종목들은 거의 올라오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시총이 200억, 300억짜리 중소형 테마주, 그리고 소형 테마주들이 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던 데는 그만큼 자산 총액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부진이 좀 더 거듭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급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기보다는요,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더 보유를 하신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큰 턴을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렇게 빠지게 된 데는 주도주 패턴이 무너진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유를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로 대변되던 코스닥, 하지만 엔터주 게임주들이 거의 몰락하다시피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렸던 게 IT 부품, 바로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젠백스의 하한가 3번, 그리고 그만큼 셀트리온이 부진함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군이 상당히 빠르게 무너지는 결과치를 좀 초래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정말 삼성전자가 130만원대까지, 136만원대까지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버티던 IT 스마트폰 관련주, 부품주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지수를 다 지금은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의 주도주 패턴 자체를 지금 잃게 됐던 바로 코스닥의 분위기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힘들게 반응을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반도체 업종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는 있지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군이었죠. 그래서 낙폭 과대군은 그만큼의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여파되는 부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은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좀 반등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 하락과 그리고 두 번째 하락,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터주 관련으로 크게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바이오제약 그리고 IT 부품에 대한 낙폭이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부품 위주로 반등이 좀 더 크게 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더 시장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 자체를 좀 더 크게 보시고 해석을 한다면 두 번 자체에 큰 몰락이 있었던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봉상으로 본다면 쌍바닥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낙폭 자체에 너무 겁먹지 말자. 일단은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군이 빠진 만큼 다시 한번 더 크게 되돌리기는 쉽다는 점을 꼭 한번 더 인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네, 일단 삼성전자 관련주였습니다. 예. 삼성전자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고요.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낙폭과대로 다시 한번 더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우전자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상당했죠. 그래서 반등 한번 나타나지 않고 크게 빠지는 모습. 그래서 어제는 0.8% 정도 빠졌는데 주간으로 친다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던 모습이었고 월간으로 친다면 거의 2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을 본다면 일단 갤럭시 시리즈죠. 갤럭시 시리즈 안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자체 칸막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실드 캔이라고 하는데 US 칩이라든지 아니면 SD 카드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틀 자체를 생산하는 게 바로 성우전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갤럭시에도 성우전자 부품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 한 개는 성우전자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규적인 모멘텀을 한 개 더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실적이 2분기는 안 잡히더라도 3분기에는 잡힐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기대감으로만 작용을 하겠지만 3분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함으로써 실적이 그대로 잡히는 부분, 그러면 지금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일봉이 다 무너지는 결과치를 좀 초래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그 전에 있던 언덕 자체에 다시 한번 더 크게 기인하는 모습이었고 앞서 있던 거래량 이 부분 자체는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신에 그 전에 있던 그 지지점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시고 4,400원대 지지를 좀 더 보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전고점까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5,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를 매수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 선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빠지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혹시나 더 빠지게 된다면 4,200원에서는 칼같이 손절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우전자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는 어느 쪽인가요? 예, 인수합병 관련 건설주인데요. 최근에 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입니다. 추세가 좀 죽은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좀 살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테마성 종목군이 건설업종하고 그 인수합병 저가 건설주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인데 이 종목들이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순환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근에 그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 주체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시장 조정 따라서 좀 크게 밀리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환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건설주 쪽도 순환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눌림목을 줄 때 저점 매수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매수가 강한 종목이 추가 상승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한다라면은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고 종목별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제일 먼저 삼한기업이 있겠습니다. 삼한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 타고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하반 경직을 빨리빨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단기간에 조정이 한번 잠깐 나올 경우에 저점 매수도 한번 노릴만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급락을 한번 더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는 건설업종에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능기업이 역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능기업은 추세를 깨고 내려가서 21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초기에 반등하던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뭐 그 수주공시였는데요. 사실 수주공시만으로 주가가 연속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매수 주체들이 상승할 만한 그 핑계거리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처음에 저점 찍고 한번 상한가 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그것을 어제까지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추가 상한가를 보내는 것은 수급 주체가 강하게 유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수합병 관련 건설주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코스닥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주도 업종들, 상승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바이오주일 것 같은데요. 어제 셀트리온은 개별호주를 한 7% 정도 장중에 뛰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지금을 관심 두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드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바이오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그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그 호재성 재료가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반짝 나왔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 치료제 카티스템을 홍콩에서 시술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 램시마에 대한 유럽 호평이 이어진다고 해서 또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뭐 특징적인 호재성 재료는 없습니다만은 하반 경직을 꾸준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해서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판단에는요, 전체적으로 추세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약세 전환을 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경우에는 반전시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 비율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소위 말하는 외상 거래로 주식을 자꾸 사들어가는 형태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에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타는 이유도 가장 큰데 그런 데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반등시 비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11회 말씀해 주셨던 금호전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추천을 드리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네. 매수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 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지 않았던 IT 관련주들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이 하락이 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꺾어지진 않고 또 저가에서 매수 체결을 시킨 만큼 반전을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고 또 목표치인 39,000원까지 다시 한번 홀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체결은 안 됐지만 목표치까지 도달은 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그 저번에 성과가 괜찮았던 네. 카스 그 쓰레기 처리 관련 종목군입니다. 저번에 카스를 말씀드려서 목표가에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군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쓰레기 처리 관련주로 재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상향의 흐름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조정 시 눌림목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 노려보시고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어려운 만큼 단기 대응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유리할 듯 싶습니다. 매수가는 3,150원에서 3,25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3,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어제도 한국만 부진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서도 한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장중에 코스피가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앞서 마감된 뉴욕과 유럽은 FOMC 앞두고 상승으로 마감했더라고요. 예, 일단 어제 이제 특이할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특히 유럽이 많이 상승했고 특히 미국 증시의 이제 여러분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상승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세의 이제 특이한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는 빠졌는데 선물이 상승했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 키포인트가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는 굉장히 이제 한 3,000억 정도 많았다는 부분, 요 두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일본, 중국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일하게 하락했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창환 대표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88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1880이 깨지기도 했었는데요. 1878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더 깊었습니다. 코스닥은 6월 들어 계속 내리고 있는데 10% 가까이 6월 들어 내렸습니다. 하지만 5월 기억나시죠? 신정부 정책 기대감에 58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6월 들어 상승 주도 업종들이 일제히 약세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모두 코스닥은 어제 장중에 2% 이상 내려서 520선도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는 520선에서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신창원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1883포인트, 524포인트의 코스닥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다시 연결됐다고 해요. 신창원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끊기는데요.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떴죠.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도체가 많이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301일평 삼성전자의 그 복귀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301일평에 복귀된다면 네,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많이 안 좋나 본데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월 18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CJ 헬로비전을 꼽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가능성이 있지만 가입자 수 경쟁 심화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상 이동통신 활성화 대책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꼽았는데요. 2분기부터 LED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무선 충전기를 포함한 신규 사업의 성장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은 신세계를 꼽았는데요. 최근 소비활동 개선 및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바다권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2013년 인천점 소송 이슈 및 예상보다 부진한 소비활동이 주가를 억눌렀지만 하반기 이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베이직하우스를 추천했는데요. 최근 주가는 차익 실현과 비수기, 경기 둔화 우려로 고점 대비 15% 하락했지만 4분기부터 패션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실적 모멘텀과 양호한 실적 지속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5,000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위메이드를 추천하는데요. 업종 내 독보적인 실적 개선, 2분기 영업이익 133억 원 예상하면서 6월 14일 윈드러너 중국 진출 그리고 하반기 중국 실적 모멘텀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LIG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요. 관심 종목이었죠. CJ 헬로비전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LIG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적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등을 보였지만 또 야간 선물이 보합선대로 마감되면서 그 보합선대 마감될 때 매매 수급 주체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현 주가 패턴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분들 다시피
만기가 끝난 이후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들은 선물에서 매도를 보였고 주식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주가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매물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증시는 결국에는 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흐름이 역시 상승 기조로 돌아서기에는 어렵고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받쳐줄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분들이 매매 전략을 구사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21선도 그렇고 5일선도 그렇고 모두 다 하향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 매매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5일선이 상승 전환되어야 되는데 이 상승 전환되는 시점이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장이나 목요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반전은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줄 때는 투자분들이 매매하기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반전이 이어지는데 반전은 주중반 이후로 투자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당분간은 시장 추세가 여전히 악재성 재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요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이 좀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것이고 또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악재성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결국 내후 외환 시장 내적으로는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외부에서는 지표들이 또 재료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속에서의 안정된 매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베팅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직은 홈런이나 긴 매매보다는 짧은 안타성 짧게 잡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치고 빠지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은 CJ 헬로비전이던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CJ 헬로비전은 투자분들 다다시피 CJ 그룹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가입자 수의 증가입니다. 경쟁 심화 속에서도 가입자 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보인다는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가 가상 이동통신 활성화 대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분들 아시피 CJ 헬로비전이 영서방송 지분도 이번에 인수를 했고 또 횡성 유성방송 지분도 100% 인수하면서 결국 계속적으로 이 방송 쪽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침체에 놓여져 있지만 결국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실적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패턴이 대부분 다 하향으로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견조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21선도 상승 턴에 있고 5일선도 상승 전환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 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매수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래 시장도 그렇고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분들이 CJ 헬로비전을 매매하신다 하더라도 아직은 집중 매매 전략은 아니고요. 일단 단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자금의 투입량도 3분의 자기 자금에서의 3분의 1 정도만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이 살아나야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종목별로 갖춰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국 종합주가지수가 힘을 쓰지 못할 때는 결국 시장에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투자분들이 이 점도 꼭 생각하시면서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18,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매수 전략은 18,000원대 이하에서 매수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항상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해상입니다. 1955년에 설립되어 1989년 유가증권 시장에 주권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보험업계에서 규정하는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5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달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잔고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2주를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5,500원에서 32,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작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만원입니다. 현재 어제 전 종목 차트를 돌려보니까요. 제가 전에 추천했던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 종목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망만 하시든지 아니면 매수를 하시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망해보자 말씀해 주셨던 LIG 손해보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LIG 손해보험은 제가 한 2, 3주 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중에 한 7, 8%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솔직히 약세입니다. 제 경험상 보면 지금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2, 3주 하락하는데요. 이건 시장 탓이지 종목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거래소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손실이 나 있을 겁니다. 근데 고점 매수하신 분들 말고요. 중간 지점이나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10%든 20%든 손실이 났어도 기다려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시장이 바뀌고 상승할 때 다시 올라와서 본전이라든가 수익이 나지 여기서 끊고 다른 종목 들어가봤자 또 손실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종목을 팔고 현재 손실나 있는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 들어가도 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중간 지점에서 매수한 재무제표가 괜찮은 종목들은 들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이 경험 가능한 보험과 이를 위한 자산 운영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50개 지역단과 294개 보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5,0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장이 약세일수록 보험주나 통신주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7% 정도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전부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지그시 기다리는 게 손실을 보전하고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자 지혜입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개구리와 같은 대능력으로 최고의 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장 출발을 26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 지수 어제 앞서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됐지만 현재 코스피 예상 지수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2.6포인트 정도 내린 18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1% 가까이, 1% 가까이 내린 518포인트 예상 지수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챙겨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국내 이슈와 또 이제 해외장의 경제 지표의 발표가 좀 많은 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차세대 전투기 가격 이찰에 대한 일정이 좀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차 FX 사업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차기 전투기 가격 입찰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방위 사업청에 따르면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또 보잉 또 유럽의 EAD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 3곳과 이제 열흘 동안 가격 입찰을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3차 FX 그 사업은 차세대 전투기의 60대를 이제 도입하는 사업인데 8조 한 3천억 정도의 규모. 단일 무기 체제 구매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에 따른 뭐 관련주들, 뭐 전쟁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혹은 뭐 종목을 또 지수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뭐 한국항공우주, 뭐 퍼스트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또 열립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서 이제 지급 수준과 또 범위들은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5월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오늘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미국에서는 오늘 5월달 주택 착공, 건축 허가 지표,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6월달 경기 동향 지수, 또 영국에서는 5월달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는 4월달 산업생산 수정치와 또 5월 기계 수주 에 대한 수주치 그리고 4월 최종 고용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있죠. 대한민국과 또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바로 이제 시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6월 들어서 좀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뱅가드 물량들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승승장구했던 뭐 아베노믹스도 이제 수그러들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 좀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또 A급 태풍이 동쪽에서 불어닥치며 모든 기대를 또 한 번에 날려버린 이런 형국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사실 그 오늘 이제 뭐 유럽장과 또 미국 장시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잘 올라가다가 결국 그 오늘과 또 내일 열리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회의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양적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우려스럽게 반영을 하니까 사실 그 벤버넌키 이장도 이번에 그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겨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는 어른 더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일정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1870포인트와 1880포인트에 대한 베팅존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그 부분들인데요. 결국에는 1888 그리고 1878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1880포인트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절대 지지선이다라고 우리가 여겼던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PBR 1배인데요. 지금 이 PBR 1배가 붕괴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시장에 들어올 만한 그런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그 기대감이
뭐 기대도 뭐 되는 것 하나 없는 이런 현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자포자기 상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지만, 하지만 지금 주식을 비롯한 뭐 금융자산은 언제나 또 누군가의 또 소유였고 또 앞으로도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뭐 단기간에 뭐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베팅점이 것에서는 뭐 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저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본다면은 코스피는 19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제가 이제 코스피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코스닥을 좀 방심을 한 사이에 우리 코스닥도 520포인트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도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520포인트 전후로부터는 또 다시 또 회복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놓고, 일단 뭐 550포인트 기준으로, 일단 이 기준으로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크게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열어놓고 보자.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1888포인트 중심으로 1950포인트까지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는 것은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시장이 저평가되어져 있다, 그리고 차트가 이쁘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말짱 꽝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우리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투신권 쪽에서 이제 뚜렷한 매수세에 대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자세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이 프로그램의 매도 우위가 이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합시다라고 해서 제가 3주 전부터 경고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기관 투자들의 이 꾸준한 매수 수급 유입에서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부분들에서도 이제 좀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이고, 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FOMC를 이제 앞두고 또 이제 기관 투자들이 이제 뭐 관망세 혹은 외국인 투자들의 관망세, 뭐 이게 부분들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제 유효한 그런 베팅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베팅 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 사실 기존에 우리 시장의 우량주였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러니까 뭐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으로 지수의 움직임들이 좀 강히 이끌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율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환율 차트를 한번 놓고 보여드리죠. 지금 환율의 그 흐름을 이제 놓고 보면요, 사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결국 이 방향성이 없는 자리에서 환율과 민감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기존 주도주들로 시장을 묶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지금 전일 기준으로 뭐 통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이렇게 이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라든지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지수에 대한 밸런싱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 결국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시장의 조정을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뭐 보험 쪽도 괜찮습니다. 보험, 통신, 그리고 건설, 증권, 금융주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는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1888포인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베팅 유효준이니까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런 업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연구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까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장 출발 중요할 텐데요. 이어지는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